안녕하세요. LLM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좀 내용이 쉬웠죠. 당분간은 좀 쉬울 거고요. 챗 GPT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서 개념을 설명했고요.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뭘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뭐 요청을 막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요청하는 문장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슬라이드 보세요. 챗 GPT에 입력하는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면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AI를 사용하거나 AI 쪽에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요,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프로그램 짜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AI에서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연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뭐 옵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옵션을 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매개 변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템퍼러처라는 게 있고요. 템퍼러처를 갖다 보통 영어로 주면 그냥 하고요. 값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추상적인 답변이 나오고 또는 n이라는 것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개까지 n이 1이면 1개, 2면 2개 이렇게 생성하는 거죠. 맥시멈 토크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 토크스를 주면 답변을 줄 때 문장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어떤 도구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체계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챗 GPT를 쓸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챗 GPT를 이용하면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어떤 뭐 문장을 형성하거나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잘만 그 API를 이용하거나 이런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이용하면 그 답변의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챗 GPT가 답변을 할 때 그 길이나 문장, 문체, 모양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또 하나, 자, 할 건데, 레그나 튜닝을 이용해서,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내가 설명드릴 것 같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뭐 요거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툴을 갖다 써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만들어 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플러그인 같은 걸 이용해서 뭐 확장하거나 내가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런 거죠. 샘플은 잘 되는데 실무에서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그건 개인적으로 뭐 얼마 전에도 어제도 보니까 샘 올트만 씨가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난리를 칠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 찾아낸 결과가 갖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서처럼 보고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어떤 유틸리티 정도로 현재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뭐 사실 잘 모르는데 현재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그 답을
상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 인간이면 찾지 못할 다양한 소스에서 자료를 긁어다가 만들어 주는 것. 요것이 현재까지 챗 GPT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프로그램도 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엄밀히 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샘플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중급 정도만 돼도 사실 챗 GPT가 짜는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챗 GPT한테 뭘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면요. 여기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초짜라는 거죠.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면요. 나는 또는 당신은 역사 전문가입니다. 역사,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알려주세요. 나는 여행자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역할을 알려주면 답변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또 맥락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그녀는 5년 경력의 프로그래머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직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챗 GPT는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떤 역할을 주요해서 이 관점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료를 알려달라.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챗 GPT가 우리한테 주는 보석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또 하나는 목적을 알려주시면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파리에서 꼭 가봐야 할 미술관 3곳을 알려주세요. 저는 파리 여행이 처음인데 추천할 5곳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역할, 맥락,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출력 형식도 알려줄 수 있어요.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괜찮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대해서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보고서처럼 쫙 나와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글머리 기호를 해서 나오는 건 학습이 된 건데요. 여러분이 그걸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문체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SEO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SEO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하고 공식적인 형태로 설명해 주세요 하면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뭐 앞으로도 쭉 설명할 거지만요. 이 뒤에서 설명할 것보다 오늘 이 한 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챗 GPT는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요. 물어볼 때 프로그램으로 물어보든 브라우저에서 물어보든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역할, 맥락, 나의 목적, 나오는 출력의 형식,
그 출력 형식의 문체, 뭐 입니다, 이다 이렇게 존댓말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걸 명시를 해주면, 잘 보세요. 그거를 명시를 해주면 얘가 여기에 맞춰서 내. 이게 기존의 구글 검색하고 웨이브를 내가 말씀드렸죠. 챗 GPT는 현재 GPT나 이런 것들은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장 각광받는 게 웹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뭐 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가 있죠? 별로 없죠. 걔가 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봇을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GPT는요. 그 중에서도 GPT 중에서 챗 GPT가 가장 유명한데, 걔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웹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그전에는 인간이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다 찾아가지고 요약해서 보여준다라는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챗 GPT한테 물어볼 때 그냥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미국인인데 이번에 처음 여행 간다.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4곳을 알려주세요. 또는 서울에서 맛있는 맛집 3곳을 알려주세요. 또는 서울의 서울의 중구에 있는 맛있는 맛집 2곳만 알려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저는 서울 여행을 2박 3일 하고자 하는데, 서울 여행 2박 3일 동안 그 코스를 잡아주세요. 하면 걔가 쫙 잡아줘요. 출력할 때 글머리 기호를 넣어주세요. 자, 보세요. 그전에는 구글에서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거를 문서로 에디팅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는 안 그러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만 잘하면 서울에 여행 갈 곳 2박 3일 여행 코스를 잡아주세요. 저는 처음 방문한 사람입니다. 근데 코스를 3개 만들어주세요. 하면 3개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은 쫙 3개가 글머리 끼워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럼 3개를 보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죠. 얘는요, 민박집도 알려주고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챗 GPT라는 멋진 도구는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마술같이 막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챗 GPT가 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인사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 같은 거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버스 카드 뭐 할 때도 관여하는 것도 아니죠.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하는 정보를 잘 요약해 주는 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장 멋진 기능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거를 잘 쓰려면요, 여러분 보셨죠? 역할, 맥락, 그죠? 목적, 출력을 어떻게 달라, 문체는 어떻게 달라. 요거를 여러분이 잘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이제 사서로 계신 분이 옛날에 저한테 이제 인공지능에서 막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저가 딸리나요?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경진대회가 있죠. 요즘 같은 이제 그 인공지능에다가 그 잘 물어보는 그 경진대회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나가서 최종까지 올라갔다고 막 자랑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챗 GPT 같은 거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전부 다 AI 하시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그 AI를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영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챗 GPT를 잘 활용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좋아요. 앞으로는 뭐 제미나이도 뭐 앞으로 좀 뜨긴 뜨겠죠. 하지만 뭐 여지까지 챗 GPT가 좋으니까 많이 쓰고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챗 GPT에 어떻게 물어볼 거냐를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분 자꾸 많이 물어봐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과를 보시면서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은지를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챗 GPT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 보면 이제 챗 GPT의 한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챗 GPT가 막 가는구나 막 이런 거 우와 얘 황당한 놈이네 이런 걸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는 자료를 긁어오는 능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황당한 답변도 막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냐면 현재 만들어진 제너럴한 파운데이션 기반의 솔루션, 그중에 챗 GPT를 갖다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그 요령을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챗 GPT가 뜬 소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거나 굉장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좋은 도구의 하나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은 아직도 현재 시점까지 보면 2025년 7월 24일 현재까지를 보면 아직도 조금 많이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료를 긁어오는 능력은 좋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데 제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 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를 샘플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브라우저에서 하는 법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